먼 옛날 학문과 예술로 이름 높은 안동의 한 마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깊은 지성을 담은 눈빛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의 여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어머, 박서방님 좀 보게. 이쪽을 한 번만 봐주시면 소원이 없겠네. 꿈깨. 방금 나를 보고 웃어주셨단 말이야. 진우는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의 학문까지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인들의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진우는 마을 끝자락의 소박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 낭자, 안에 있어. 나요, 진우. 문이 열리며 달빛 아래 수줍게 피어난 한떨기 연꽃 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는 최연화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더니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낭자를 보러 오는 것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이요. 어머나, 서방님도 참...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낭자가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그렇습니다. 마을 최고의 선남선녀인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오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두 사람은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질투 섞인 축하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쯧쯧, 저렇게 아름다운 연하 낭자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부디 행복하시오. 박 서방님 같은 분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아깝기 짝이 없구나.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을 축복하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꽃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언제나 서방님을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혼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 소리는 행복이 아닌 원망과 조소가 뒤섞인 기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려. 하늘 같은 서방에게 식충이라니. 식충이가 뭐요? 호호,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밤낮으로 밥만 축내면 그게 식충이지. 그럼 뭡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마저 축복하던 그들의 혼인 생활은 어쩌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혼례를 마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의 가문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이 갑작스럽게 몰락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진우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효심 깊은 진우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 책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으로 쟁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붓만 잡던 선비가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하지 못해 밭을 망치기 일쑤였지요. 저 양반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집에 가서 글이나 읽으라고 하게. 괜히 일만 더 만드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우는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했고 그 탓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은 어느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핥히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그 곱던 낭자는 어디 가고 저런 억척스러운 아낙네만 남았는고. 그 멋있던 서방님은 어디 가고 저런 한심한 사내만 남았는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 때문에 일거리마저 끊기자 진우의 집에는 최악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러다 아버님이고 우리고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시오. 다른 집 안악들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된다는데. 뭐라고요? 제가 밥하고 물 깃고 아버님 간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삭바느질까지 하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못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기보다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진우의 아버지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부부는 간신히 장례를 치렀지만 상복을 입은 날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소.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애초에 서방님이 약값이라도 제대로 구해왔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서로를 탓하기만 할 뿐 그들은 묘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묘자리 정하려면 직관을 불러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전전긍긍하던 부부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안에 있느냐? 외삼촌. 어인 일이십니까? 그는 바로 조선 최고의 직관으로 소문난 진우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 소식은 들었다. 매형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예, 외삼촌. 그래, 아버지는 좋은 곳에 잘 모셨느냐? 사실 직관을 구하지 못해 아직 묘자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와주셨으니 혹시 외삼촌께서. 허허, 내 하나뿐인 조카의 부탁인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내가 좋은 명당을 한번 알아봐 주마. 아이고, 외삼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을 방 안으로 모시고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외삼촌께서 오셨소. 어서 상을 좀 차려오시오. 아니, 상 차릴 돈이 어디 있다고 상을 차려요. 이 사람아. 외삼촌께서 아버지 묘자리를 봐주신다 하셨단 말이오. 시끄럽고 어서 차려오시오. 잠시 후 연화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털어 간소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진우가 외삼촌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저 돈을 받고 땅을 봐주는 직관일 뿐이다. 그때 외삼촌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느냐? 좋은 자리를 얻고 싶으면 100냥을 준비해 오너라. 예. 100냥이란. 다짜고짜 100냥을 요구하는 외삼촌의 말에 진우는 당황하여 말을 이었습니다. 외삼촌, 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100냥을 마련하겠습니까? 이놈아, 세상에 대가 없는 복이란 없는 법이다. 명당 또한 정성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라. 시끄럽다. 이래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100냥을 마련해 놓거라. 그리하지 못하면 묘자리는 없는 줄 알아라. 말을 마친 외삼촌은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외삼촌. 진우가 허겁지겁 뒤를 쫓았지만 외삼촌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보게, 최서방. 혹시 100냥만 빌려줄 수 있겠나? 뭐? 100냥. 미안하지만 그런 큰 돈은 없네. 어서 가게. 황서방. 오랜만이네. 다름이 아니라. 없네.
없어. 가보게. 한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몰락한 진우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지요. 외숙부와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우는 아직 돈 한 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차마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내가 대체 인생을 어찌 살았길래. 친구들은 외면하고 아내는 원망만 하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외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백냥은 구하였느냐? 외삼촌.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만 가보마. 외삼촌이 차갑게 돌아서는 순간 그의 아내 연화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외숙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외삼촌을 붙잡고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턱 내밀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백냥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묘자리를 봐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이 말한 백냥이었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아내가 그 큰 돈을 구해온 것이었지요. 부인. 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했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하셨지요. 어제 서방님께서 담벼락에 기대어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여 유품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부인. 아내의 말에 진우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돈주머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돈은 받았으니 내 할 일을 해야겠구나. 내일 아침 아버지를 모시고 뒷산 앞으로 오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일 아버지를 모신 관을 옮길 때 너희 두 사람이 직접 지고 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선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 무거운 관을 어찌 저희 둘이서만. 그럼 내일 보자꾸나. 외삼촌은 이번에도 대꾸 없이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아버지의 관을 어깨에 이고 힘겹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뒷산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미리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외삼촌은 들은 척도 않고 앞서 걷기 시작했고 부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 어느덧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외삼촌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이곳에 아버지를 모셔라. 진우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옵소서. 학관을 무사히 마친 진우가 숨을 돌리자 외삼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예.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이 땅은 단순히 묻는다고 끝나는 땅이 아니다. 묘를 지켜내지 못하면 명당의 힘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밤 이곳에서 묘를 지켜내야 한다. 한시도 이곳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외삼촌은 그 말만 남기고 또다시 유유히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덤불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에 연화가 몸을 떨자 진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 덮으시오. 진우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색함에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 부인, 금, 곤, 예. 곤. 고구마가 먹고 싶군 그래. 허, 도포를 건네받은 연화는 옷을 입는 대신 그의 어깨에도 함께 덮어주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서방님도 같이 덮으시지요. 두 사람은 한 옷을 덮고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진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부인과 이리 가까이 있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소. 그런데 말이오, 부인. 부인이 원래 이리도 어여뻤어.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아내는 처녀 시절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참, 무슨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농이 아니라 진심이요. 나는 그새 늙었는데 당신은 어찌 더 고와졌는고. 서방님이야말로 일하시느라 몸도 더 다부져지시고 총각 때보다 훨씬 멋있으신 거려.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내 잊고 있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한 번에 나누려는 듯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누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다. 어서 저쪽으로 가자. 놀란 진우는 아내를 등 뒤에 숨기고 덤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장정 수십 명이 관을 이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진우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이제 다 왔다. 여기에 내려놓도록 하거라. 장정들이 관을 내려놓자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여기에 이미 묘를 썼잖아. 뭐라고? 이런 낭패가 있나? 어쩌긴 뭘 어째. 그냥 파버려야지. 장정들은 삽을 꺼내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진우가 분노하여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두머리는 장정들을 멈춰 세우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모두 예를 갖추어라. 이곳엔 이미 장군님이 생기셨다. 그의 말에 장정들은 일제히 삽을 던지고 묘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난밤에는 잘 지켜냈더냐. 외삼촌. 진우는 외삼촌에게 지난밤 있었던 기이한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은 본디 장군이 태어날 명당이란다. 하지만 너희 부부를 보니 아이를 낳기는커녕 서로를 죽일 기세더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며 땀을 흘리다 보면 잊고 있던 사랑도 다시 피어오를 테니 말이다. 허허. 그렇다면 어젯밤 그 장정들은 그들은 이 땅을 지킬 장군을 낳게 하러 온 신의 종들이지. 하지만 이미 장군이 생겼음을 깨닫고 떠난 게야. 장군이라면? 그래. 내 아내의 뱃속에 생긴 그 아이 말이다. 그렇습니다. 명당의 기운 덕분에 어젯밤의 사랑으로 그들은 미래의 장군이 될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뻐하는 사이 외삼촌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너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으니 이 돈은 필요가 없다. 이 돈은 돌려줄 터이니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잘 쓰도록 하거라.
외삼촌은 다시 등을 돌려 횡하니 떠나버렸고 부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부님. 그로부터 10달 뒤 진우의 집에서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부인,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지난날 묘 앞에서 생겼던 그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지요. 아이고, 생긴 것 좀 보소. 딱 봐도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과연 아이는 덩치도 크고 얼굴도 늠름한 것이 누가 보아도 큰일을 할 아이였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 아이와 당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소.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시간은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특히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어느 날 세 가족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거라. 아버지. 참배를 마친 진우는 지난날 아이가 생겼던 그곳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한때 서로를 무척이나 미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그리 다투다가 저기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한 후에야 행복이 찾아왔지요.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밝게 차오르는 해를 보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었지. 나와 그 시작을 함께 해주어 참으로 고맙소. 사랑하오, 부인.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걸 먹자꾸나. 아버지, 너무 좋아요. 훗날 이 아이는 자라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깨졌던 부부의 사랑이 다시 합쳐졌을 먼 옛날 학문과 예술로 이름 높은 안동의 한 마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깊은 지성을 담은 눈빛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의 여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어머, 박 서방님 좀 보게. 이쪽을 한 번만 봐주시면 소원이 없겠네. 꿈깨. 방금 나를 보고 웃어주셨단 말이야. 진우는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의 학문까지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인들의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진우는 마을 끝자락에 소박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 낭자, 안에 나요, 진우. 문이 열리며 달빛 아래 수줍게 피어난 한떨기 연꽃 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는 최연화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더니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낭자를 보러 오는 것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이요. 어머나, 서방님도 참...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낭자가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그렇습니다. 마을 최고의 선남선녀인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오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두 사람은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질투 섞인 축하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쯧쯧. 저렇게 아름다운 연하 낭자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부디 행복하시오. 박 서방님 같은 분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아깝기 짝이 없구나.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을 축복하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꽃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언제나 서방님을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혼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 소리는 행복이 아닌 원망과 조소가 뒤섞인 기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려. 하늘 같은 서방에게 식충이라니. 식충이가 뭐요? 호호,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밤낮으로 밥만 축내면 그게 식충이지. 그럼 뭡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마저 축복하던 그들의 혼인 생활은 어쩌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혼례를 마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의 가문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이 갑작스럽게 몰락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진우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효심 깊은 진우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 책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으로 쟁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하지 못해 밭을 망치기 일쑤였지요. 저 양반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집에 가서 글이나 읽으라고 하게. 괜히 일만 더 만드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우는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했고 그 탓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은 어느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핥히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그 곱던 낭자는 어디 가고 저런 억척스러운 아낙네만 남았는고. 그 멋있던 서방님은 어디 가고 저런 한심한 사내만 남았는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 때문에 일거리마저 끊기자 진우의 집에는 최악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러다 아버님이고 우리고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시오. 다른 집 안악들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된다는데. 뭐라고요? 제가 밥하고 물 깃고 아버님 간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삭바느질까지 하라고요? 지금 말 다 했소. 말 다 못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기보다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진우의 아버지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부부는 간신히 장례를 치렀지만 상복을 입은 날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소.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애초에 서방님이 약값이라도 제대로 구해왔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서로를 탓하기만 할 뿐 그들은 묘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묘자리 정하려면 직관을 불러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전전긍긍하던 부부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안에 있느냐? 외삼촌. 어인일이십니까? 그는 바로 조선 최고의 직관으로 소문난 진우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 소식은 들었다. 매형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예, 외삼촌. 그래, 아버지는 좋은 곳에 잘 모셨느냐? 사실 직관을 구하지 못해 아직 묘자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와주셨으니 혹시 외삼촌께서. 허허, 내 하나뿐인 조카의 부탁인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내가 좋은 명당을 한번 알아봐 주마. 아이고,
외삼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을 방 안으로 모시고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외삼촌께서 오셨소. 어서 상을 좀 차려오시오. 아니, 상 차릴 돈이 어디 있다고 상을 차려요. 이 사람아. 외삼촌께서 아버지 묘자리를 봐주신다 하셨단 말이오. 시끄럽고 어서 차려오시오. 잠시 후 연하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털어 간소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진우가 외삼촌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저 돈을 받고 땅을 봐주는 직관일 뿐이다. 그때 외삼촌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느냐? 좋은 자리를 얻고 싶으면 100냥을 준비해 오너라. 예. 100냥이란. 다짜고짜 100냥을 요구하는 외삼촌의 말에 진우는 당황하여 말을 이었습니다. 외삼촌, 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100냥을 마련하겠습니까? 이놈아, 세상에 대가 없는 복이란 없는 법이다. 명당 또한 정성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라. 시끄럽다. 이래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100냥을 마련해 놓거라. 그리하지 못하면 묘자리는 없는 줄 알아라. 말을 마친 외삼촌은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외삼촌. 진우가 허겁지겁 뒤를 쫓았지만 외삼촌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보게, 최서방. 혹시 100냥만 빌려줄 수 있겠나? 뭐? 100냥. 미안하지만 그런 큰 돈은 없네. 어서 가게. 황서방. 오랜만이네. 다름이 아니라. 없네? 없어. 가보게. 한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몰락한 진우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지요. 외숙부와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우는 아직 돈 한 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차마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내가 대체 인생을 어찌 살았길래. 친구들은 외면하고 아내는 원망만 하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외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100냥은 구하였느냐? 외삼촌.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만 가보마. 외삼촌이 차갑게 돌아서는 순간 그의 아내 연화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외숙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외삼촌을 붙잡고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턱 내밀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100냥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묘자리를 봐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이 말한 100냥이었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아내가 그 큰 돈을 구해온 것이었지요. 부인. 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했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하셨지요. 어제 서방님께서 담벼락에 기대어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여 유품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부인. 아내의 말에 진우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돈주머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돈은 받았으니 내 할 일을 해야겠구나. 내일 아침
아버지를 모시고 뒷산 앞으로 오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일 아버지를 모신 관을 옮길 때 너희 두 사람이 직접 지고 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선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 무거운 관을 어찌 저희 둘이서만. 그럼 내일 보자꾸나. 외삼촌은 이번에도 대꾸 없이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아버지의 관을 어깨에 이고 힘겹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뒷산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미리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헉. 외삼촌,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외삼촌은 들은 척도 않고 앞서 걷기 시작했고 부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 어느덧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외삼촌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이곳에 아버지를 모셔라. 진우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옵소서. 학관을 무사히 마친 진우가 숨을 돌리자 외삼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예.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이 땅은 단순히 묻는다고 끝나는 땅이 아니다. 묘를 지켜내지 못하면 명당의 힘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밤 이곳에서 묘를 지켜내야 한다. 한시도 이곳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외삼촌은 그 말만 남기고 또다시 유유히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덤불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에 연화가 몸을 떨자 진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 덮으시오. 진우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색함에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 예. 고구마가 먹고 싶군 그래. 도포를 건네받은 연화는 옷을 입는 대신 그의 어깨에도 함께 덮어주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서방님도 같이 덮으시지요. 두 사람은 한 옷을 덮고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진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이리 가까이 있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그런데 말이오, 부인이 원래 이리도 어여뻤어.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아내는 처녀 시절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참, 무슨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농이 아니라 진심이요. 나는 그새 늙었는데 당신은 어찌 더 고와졌는고. 서방님이야말로 일하시느라 몸도 더 다부져지시고 총각 때보다 훨씬 멋있으신거려.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내 잊고 있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한 번에 나누려는 듯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누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다. 어서 저쪽으로 가자. 놀란 진우는 아내를 등 뒤에 숨기고 덤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장정 수십 명이 관을 이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진우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이제 다 왔다. 여기에 내려놓도록 하거라. 장정들이 관을 내려놓자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여기에 이미 묘를 썼잖아. 뭐라고? 이런 낭패가 있나? 어쩌긴 뭘 어째. 그냥 파버려야지.
장정들은 삽을 꺼내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진우가 분노하여 뛰쳐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두머리는 장정들을 멈춰 세우고는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모두 예를 갖추어라. 이곳엔 이미 장군님이 생기셨다. 그의 말에 장정들은 일제히 삽을 던지고 묘를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난밤에는 잘 지켜냈더냐. 외삼촌. 진우는 외삼촌에게 지난밤 있었던 기이한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 되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은 본디 장군이 태어날 명당이란다. 하지만 너희 부부를 보니 아이를 낳기는커녕 서로를 죽일 기세더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며 땀을 흘리다 보면 잊고 있던 사랑도 다시 피어오를 테니 말이다. 허허. 그렇다면 어젯밤 그 장정들은 그들은 이 땅을 지킬 장군을 낳게 하러 온 신의 종들이지. 하지만 이미 장군이 생겼음을 깨닫고 떠난 게야. 장군이라면 그래. 내 아내의 뱃속에 생긴 그 아이 말이다. 그렇습니다. 명당의 기운 덕분에 어젯밤의 사랑으로 그들은 미래의 장군이 될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뻐하는 사이 외삼촌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너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으니 이 돈은 필요가 없다. 이 돈은 돌려줄 터이니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잘 쓰도록 하거라. 외삼촌은 다시 등을 돌려 횡하니 떠나버렸고 부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숙부님. 그로부터 10달 뒤 진우의 집에서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부인,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지난날 묘 앞에서 생겼던 그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지요. 아이고, 생긴 것 좀 보소. 딱 봐도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과연 아이는 덩치도 크고 얼굴도 늠름한 것이 누가 보아도 큰일을 할 아이였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 아이와 당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소.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시간은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특히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어느 날 세 가족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거라. 아버지. 참배를 마친 진우는 지난날 아이가 생겼던 그곳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한때 서로를 무척이나 미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그리 다투다가 저기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한 후에야 행복이 찾아왔지요.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밝게 차오르는 해를 보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었지. 나와 그 시작을 함께 해주어 참으로 고맙소. 사랑하오, 부인.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걸 먹자꾸나. 아버지, 너무 좋아요. 훗날 이 아이는 자라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깨졌던 부부의 사랑이 다시 합쳐졌을 먼 옛날 학문과 예술로 이름 높은 안동의 한 마을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깊은 지성을 담은 눈빛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의 여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어머, 박서방님 좀 보게. 이쪽을 한 번만 봐주시면 소원이 없겠네. 꿈깨. 방금 나를 보고 웃어주셨단 말이야. 진우는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의 학문까지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인들의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진우는 마을 끝자락의 소박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하 낭자, 안에 있... 나요. 진우. 문이 열리며 달빛 아래 수줍게 피어난 한 떨기 연꽃 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는 최연화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더니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낭자를 보러 오는 것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이요. 어머나, 서방님도 참...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낭자가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그렇습니다. 마을 최고의 선남선녀인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키워오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두 사람은 마침내 양가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질투 섞인 축하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쯧쯧. 저렇게 아름다운 연하 낭자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부디 행복하시오. 박서방님 같은 분이 벌써 장가를 가다니. 아깝기 짝이 없구나.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을 축복하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꽃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제나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언제나 서방님을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혼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 소리는 행복이 아닌 원망과 조소가 뒤섞인 기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려. 하늘 같은 서방에게 식충이라니. 식충이가 뭐요? 호호,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밤낮으로 밥만 축내면 그게 식충이지. 그럼 뭡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마저 축복하던 그들의 혼인 생활은 어쩌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혼례를 마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의 가문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이 갑작스럽게 몰락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진우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효심 깊은 진우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 책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으로 쟁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하지 못해 밭을 망치기 일쑤였지요. 저 양반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집에 가서 글이나 읽으라고 하게. 괜히 일만 더 만드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우는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했고 그 탓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은 어느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핥히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그 곱던 낭자는 어디 가고 저런 억척스러운 아낙네만 남았는고. 그 멋있던 서방님은 어디 가고 저런 한심한 사내만 남았는지.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 때문에 일거리마저 끊기자
진우의 집에는 최악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러다 아버님이고 우리고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시오. 다른 집 안악들은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된다는데. 뭐라고요? 제가 밥하고 물 깃고 아버님 간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삭바느질까지 하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못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기보다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진우의 아버지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부부는 간신히 장례를 치렀지만 상복을 입은 날까지도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소.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애초에 서방님이 약값이라도 제대로 구해왔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서로를 탓하기만 할 뿐 그들은 묘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묘자리 정하려면 직관을 불러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전전긍긍하던 부부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안에 있느냐? 외삼촌. 어인일이십니까? 그는 바로 조선 최고의 직관으로 소문난 진우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 소식은 들었다. 매형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예, 외삼촌. 그래, 아버지는 좋은 곳에 잘 모셨느냐? 사실 직관을 구하지 못해 아직 묘자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와주셨으니 혹시 외삼촌께서. 허허, 내 하나뿐인 조카의 부탁인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내가 좋은 명당을 한번 알아봐 주마. 아이고, 외삼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을 방 안으로 모시고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외삼촌께서 오셨소. 어서 상을 좀 차려오시오. 아니, 상 차릴 돈이 어디 있다고 상을 차려요. 이 사람아. 외삼촌께서 아버지 묘자리를 봐주신다 하셨단 말이오. 시끄럽고 어서 차려오시오. 잠시 후 연화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털어 간소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진우가 외삼촌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저 돈을 받고 땅을 봐주는 직관일 뿐이다. 그때 외삼촌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느냐? 좋은 자리를 얻고 싶으면 100냥을 준비해 오너라. 예. 100냥이란. 다짜고짜 100냥을 요구하는 외삼촌의 말에 진우는 당황하여 말을 이었습니다. 외삼촌, 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100냥을 마련하겠습니까? 이놈아, 세상에 대가 없는 복이란 없는 법이다. 명당 또한 정성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라. 시끄럽다. 이래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100냥을 마련해 놓거라. 그리하지 못하면 묘자리는 없는 줄 알아라. 말을 마친 외삼촌은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외삼촌. 진우가 허겁지겁 뒤를 쫓았지만 외삼촌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보게, 최서방. 혹시 100냥만 빌려줄 수 있겠나? 뭐? 100냥. 미안하지만 그런 큰 돈은 없네. 어서 가게. 황서방. 오랜만이네.
다름이 아니라. 없네? 없어. 가보게. 한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몰락한 진우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지요. 외숙부와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우는 아직 돈 한 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차마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내가 대체 인생을 어찌 살았길래. 친구들은 외면하고 아내는 원망만 하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외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백냥은 구하였느냐? 외삼촌.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흡.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만 가보마. 외삼촌이 차갑게 돌아서는 순간 그의 아내 연화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외숙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외삼촌을 붙잡고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턱 내밀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백냥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묘자리를 봐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외삼촌이 말한 백냥이었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아내가 그 큰 돈을 구해온 것이었지요. 부인. 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했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하셨지요. 어제 서방님께서 담벼락에 기대어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여 유품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부인. 아내의 말에 진우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돈주머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허,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돈은 받았으니 내 할 일을 해야겠구나. 내일 아침 아버지를 모시고 뒷산 앞으로 오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일 아버지를 모신 관을 옮길 때 너희 두 사람이 직접 지고 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선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 무거운 관을 어찌 저희 둘이서만. 그럼 내일 보자꾸나. 외삼촌은 이번에도 대꾸 없이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아버지의 관을 어깨에 이고 힘겹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뒷산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미리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헉. 외삼촌,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외삼촌은 들은 척도 않고 앞서 걷기 시작했고 부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 어느덧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외삼촌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다. 이곳에 아버지를 모셔라. 진우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곳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옵소서. 학관을 무사히 마친 진우가 숨을 돌리자 외삼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예.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이 땅은 단순히 묻는다고 끝나는 땅이 아니다. 묘를 지켜내지 못하면 명당의 힘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밤 이곳에서 묘를 지켜내야 한다. 한시도 이곳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외삼촌은 그 말만 남기고 또다시 유유히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덤불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에 연화가 몸을 떨자 진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아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 덮으시오.
진우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색함에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